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개운함보다는 찌뿌둥한 몸의 무게를 먼저 느끼시나요? 거울 속에 비친 불룩한 뱃살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배가 나오고 혈압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고 약봉지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막막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발터 롱고 박사의 장수식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과도한 당분, 혈관벽을 긁어대는 높은 압력, 그리고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이 끊임없이 염증 신호를 보내고 있죠.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빌딩처럼 우리 몸은 어디서 불이 났는지도 모른 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살을 빼셔야 합니다 라는 말 수없이 들으셨죠? 하지만 굶고 운동해도 왜 내 몸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았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대사가 활발해진다. 과연 이 말들이 모두 정답일까요? 발터 롱고 박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세포를 가속 노화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우리 몸은 쉴 틈 없이 성장 신호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100세가 넘어서도 밭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노인들이 사는 곳 블루존입니다. 롱고 박사는 이들의 식탁에서 대사증후군을 탈출할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콩, 생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약간의 와인을 즐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고 재활용하는 청소 시스템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청소부들이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음식물 때문에 인슐린은 쉴 새 없이 분비되고 세포는 청소 대신 지방 저장에만 몰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린 상태, 즉 쓰레기 더미가 쌓인 도시와 같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럼 굶어야 하나요? 아니요. 무작정 굶는 것은 근육 손실과 신진대사 저하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롱고 박사의 천재적인 발견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식 모방 다이어트 FMD입니다. 배부르게 먹지는 않지만 세포가 나 지금 단식 중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식단이죠. 몸은 단식 상태라고 인식해 재생 모드를 켜지만 실제로는 영양분이 공급되어 안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 치유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빵, 파스타, 과자, 달콤한 음료수. 이것들은 췌장을 채찍질하여 인슐린을 폭발시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지방세포 안에 갇혀버리죠. 오늘부터 당장 집안의 설탕을 눈앞에서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고기 다이어트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많이 먹죠. 하지만 롱고 박사는 경고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릴 때는 성장을 돕지만 중년 이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잡으려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섭취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과 생선으로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 듬뿍 뿌려진 샐러드, 고소한 병아리콩 요리, 구운 연어 한 조각, 그리고 한 줌의 호두와 아몬드. 이것이 바로 장수 식단의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과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맛이 없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재료가 주는 깊은 맛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규칙, 바로 12시간 식사 창입니다. 아침 8시에 첫 숟갈을 떴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12시간의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 노동을 멈추고 간과 췌장에 휴가를 줍니다. 뱃살이 가장 잘 빠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 잠든 사이입니다. 야식은 당신의 지방분해 스위치를 꺼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책의 하이라이트 FMD를 소개합니다. 롱고 박사는 1년에 3에서 4번 5일간의 특수 식단을 제안합니다. 첫날은 1100칼로리, 2일부터 5일차는 800칼로리로 제한하되 식물성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식량이 없다. 내장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써라. 그리고 늙고 병든 세포부터 분해해서 재활용해라. 이것이 바로 세포 리셋입니다. FMD가 끝난 후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올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단식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장기들이 다시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줄기세포를 폭발적으로 깨웁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새싹처럼 우리 몸은 젊고 싱싱한 세포들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며 혈압이 안정을 찾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뿌리를 뽑는 과정인 셈이죠. 물론 혼자서 칼로리를 계산하며 FMD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저녁을 건너뛰거나 아주 가볍게 샐러드만 드셔보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콩 단백질 비중을 높이세요. 배부름, 70%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 이것이 일상 속의 FMD입니다. 체중계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 치료의 목표는 말라깽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롱고 박사의 식단은 굶어서 살을 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너그러움을 가지세요. 지금 당신이 먹는 음식이 10년 뒤 당신의 뇌, 심장,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고기 반찬 대신 생선구이를, 후식 케이크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그 선택을 기억하고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혈액은 끈적끈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커피나 주스가 아닌 순수한 물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샤워와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이 대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운동은 필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롱고 박사는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을 하루 1시간 추천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는 목적도 있지만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우리 몸이 당분을 더 잘 쓰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아 뱃살을 저축하죠.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강력한 대사치료제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암막 커튼을 치세요. 깊은 잠에 빠져야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망가진 세포를 수리합니다. 오늘 밤 꿀잠이 내일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안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의 불쏘시개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숨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장수식단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세포의 수명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들을 믿으세요.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 늘 함께 식사하고 웃고 떠들었죠. 고립감은 대사증후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누세요.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같이 먹자라고 권해보세요. 함께하는 즐거움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쇠퇴와 질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롱고 박사는 나이 듦을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며 육체는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커피에 시럽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이런 작은 마이크로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달라진 당신의 몸을 기대하세요. 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 그 짜릿한 쾌감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대사증후군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줌씩 드십니다. 하지만 롱고 박사는 강조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를 따라갈 알약은 없다.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의 미량 영양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시장과 마트의 신선 코너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당신의 식탁이 곧 약국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피부는 28일, 간은 수개월, 뼈조차도 몇 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태어날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실제로 FMD를 경험한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3일째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쳤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가 뇌에 공급되면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배고픔 뒤에 오는 이 명료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당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리한 단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 저체중인 분들은 FMD를 피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이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니까요. 책에서는 전문적으로 설계된 FMD 키트를 활용하거나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식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세요. 우리는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몸이 청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음입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구나. 내 혈관이 깨끗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을 적이 아닌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이어트의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막지만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장수 식단은 저지방 식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아끼지 마세요.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오히려 간식 생각을 줄여줍니다. 탄수화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콩, 채소, 통곡물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설탕, 흰 밀가루는 독입니다. 복합은 친구, 정제는 적. 이 간단한 공식만 기억해도 대사증후군 탈출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어떤 다이어트든 평생 할 수 없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롱고 박사의 장수 식단은 다릅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즐거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파스타도 통곡물로 채소와 해산물을 듬뿍 넣어 요리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장에는 뚱보균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채소 위주의 식단은 유익균을 늘리고 뚱보균을 굶어 죽게 합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는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최고의 지원군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맛있는 유혹이지만 이것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는 염분과 포화지방 폭탄과도 같죠. 가공육 속의 보존제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샌드위치에 햄 대신 으깬 병아리 콩이나 아보카도를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생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최고의 단백질원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수은 함량이 높은 대형 생선은 피하고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롱고 박사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생선 섭취를 권장합니다. 육류를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대사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햇볕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 점심시간에 20분만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내에만 갇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햇살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피부가 타는 게 걱정된다면 팔다리라도 노출하세요. 현대인들은 공복을 참지 못합니다. 입이 심심하면 무언가를 넣어야 하죠. 하지만 위장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은 늘어나고 인슐린은 쉴 새 없이 일하다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만 끊어도 당신의 췌장은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한 것임을 구분하세요.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데는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5분 만에 식사를 끝내곤 하죠. 급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으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으며 식사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식사는 전투가 아니라 축제여야 합니다. 우리 집은 다 뚱뚱해요. 부모님이 당뇨라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분이 유전 탓을 합니다. 하지만 롱고 박사의 연구는 유전적 요인은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식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당신의 자녀들도 건강한 습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FMD와 장수식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회춘에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피부가 맑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면역력이 20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대사증후군은 노화의 가속 페달이었지만 이 식단은 브레이크이자 후진기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것,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이어트 중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회식, 모임, 스트레스. 그럴 때 무너졌다고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끼를 과식했다면 다음 끼니를 가볍게 먹거나 공복 시간을 조금 늘리면 됩니다. 완벽주의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노력조차도 기특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기록해보세요. 사진을 찍어도 좋고 간단한 메모도 좋습니다. 기록하는 순간 객관화가 됩니다. 내가 오늘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었나? 깨닫게 되죠. 식단 일기는 당신의 최고의 코치입니다. 변화하는 몸무게와 허리둘레를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끼세요. 그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에 익숙해진 손을 다시 주방으로 가져오세요. 재료를 씻고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내 몸에 들어갈 연료를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 그 사랑이 음식에 담깁니다. 간단한 콩 샐러드라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요리는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가공식품을 사 드시나요?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것이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유기농 채소, 좋은 올리브 오일, 신선한 생선.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신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입니다. 그 집에 싸구려 자재를 쓰지 마세요. 수십 년간 망가져 온 몸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세포가 바뀝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계단을 오르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정체기가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꾸준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으며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맞는 옷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당신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장수 식당과 함께라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 좋은 영상도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8시 이후 금식하기, 혹은 내일 점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먹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도미노처럼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쓰러뜨릴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건강과 질병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합니다. 수십 년간 혹사당했음에도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살아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몸에게 말을 건네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언제 운동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내 몸 사용 설명서는 내가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혼자 하는 다이어트는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놀이가 됩니다. 서로의 식단을 공유하고 응원해주세요. 건강한 커뮤니티가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단백질과 설탕을 줄이세요. 둘째, 12시간 공복을 지키세요. 셋째, 콩,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FMD를 시도해보세요. 이 단순한 원칙들이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